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현재 부평 미군 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오염 정화 작업을 맡고 있는데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업체가 정화 사업 입찰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사무처장님,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5개 업체 중에 한 곳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 겁니까? 컨소시엄을 5개 업체가 구성을 해서 이제 부평 캠프마켓 환경 오염 정화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 업체 중에 한 곳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어떤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개 업체로 구성되었던 컨소시엄 자체가 부실 아니냐, 그리고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해당 업체는 경찰 수사 등의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업체, 자격이 없는 업체로 확인이 된 데는 이제 경찰 수사 마쳤고요. 검찰에 송치되어져 있는 상태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제 다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자격 제한 1년 처분을 이제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기엔요, 입찰 과정에서 어차피 초기 단계부터 자격 심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초기 단계 서류에서 이제 무자격 업체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초기에 이걸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은 환경관리공단이 입찰 과정에서의 부실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해서 낙찰을 결정해 줬다라고 하면은 불공정 낙찰이 되겠죠.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해당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서 부평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화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예, 그런 우려가 좀 되죠. 사실 이 부자격 업체로 이제 확인돼서 법적 조치를 받은 데는 이제 환경 오염 정화의 설계를 이제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오긴 했는데,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이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토양 정화 작업을 발주한 한국환경공단 측은 계약 해지를 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예상하는 바는 일단은 그동안의 설계부터 환경 오염 정화했던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확대 검증을 하자, 이렇게 우리는 다시 제안을 일단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공사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맡겨질 수가 있느냐. 만약에 맡겨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만약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는 맡겨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재입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사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최대한 공사 기간이 늘어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찾는 거고, 이제 완전하고 완벽하게 환경오염 정화가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는 거, 이 2가지가 가장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포시는 지옥 처리된 골드라인의 대안으로 광역급행철도와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5호선 유치는 서울시 입장에 따라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김포시가 차량기지 이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포 신곡리에 위치한 이 차량기지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곡통합차량기지 비상대책위원회 신형우 위원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에 관해서 지자체 논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GTX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버스의 경우를 들자면 광역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가 동일한 노선이라도 그 정류장은 다르게 정차하듯이 GTX와 광역철도 역시도 서로 다른 개념의 철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GTX A, B, C 노선은 지하철 1, 3, 4호선과 겹치거나 유사한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현재 GTX와 광역철도 유치를 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은 GTX와 광역철도 둘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개 중에 하나만을 별개로 선택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주장은 현실 인식과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만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나올 텐데 지금 서울시가 2호선과 5호선 통합 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용역 결과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인데요. 일단 현재 김포시에서는 예전부터 24.2km의 5호선 노선 연장 및 유산리에 5호선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것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서울시 용역의 진정한 취지인 2호선, 5호선 통합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없이 오로지 단일 노선, 단일 차량 기지 부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용역이 김포시의 주장안과 다르게 도출될 경우에 10여 년 전에 있었던 9호선의 김포 연장 무산이 재현될까봐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년 전에 서울시 2호선의 청라 연장이 추진됐었으나 2호선 본노선과 청라에 예정된 차량 기지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이유로 비시값이 1이 넘었었던 높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최종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청라보다 더 거리가 먼 무산리가 통합 차량 기지로서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신곡 통합차량기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신정차량기지 이전 비상대책위원회와도 협력하고 있죠. 또 최근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 총연합회와도 연대를 맺었는데 이런 이 시민연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차량기지를 이전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시민들과 차량기지의 이전이 유력한 지역의 시민들 간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연대 활동을 아직까지 없었던 첫 사례라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청과 김포시청 각각의 연대의 주장안을 동시에 주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영호 위원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만나지 않아야 하는 시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 힘겹습니다. 무대 위에서 예술의 혼을 불태우며 관객들과 교감하는 공연 예술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정하 기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텅 빈 객석과 썰렁한 무대. 지난 1995년 창단해 26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부천 토박이 극단 예터의 소극장입니다. 예술인들의 터전을 뜻하는 이름 예터. 코로나19로 연극 공연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몇몇 단원들은 일자리를 찾아 극단을 떠났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했죠. 공연을 통해서. 많이 그것이 아팠어요. 공연 중간중간에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아픔도 굉장히 컸고요. 지난 1년 동안 극단이 예술인 지원 명목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은 150만 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등 운영비로 쓰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오히려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나름대로 제가 모아놓던 거 조금씩 내주면서 지켜왔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극단은 지난해 비대면 공연과 전시회 등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지역 안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걱정해요. 지금 먹고 사는 것들도 다 문을 닫고 나가 떨어지는데 먹고 사는 게 먼저인데 문화생활을 하겠느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제 생활 모토예요. 위기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공연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천 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미친 경제적 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 소득이 아예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7.7%에 그쳤지만 이 숫자는 1년도 안 된 지난해 상반기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음악과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분야 종사자였습니다. 결국 대부분 관객과의 대면이 필수인 공연계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겁니다. 젊은 예술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국악과 현대음악을 접목한 색다른 공연 방식으로 주목받았던 청년 국악인 김동완 씨. 매년 70차례 이상 했던 공연이 지난해에는 거의 취소되면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간신히 대면을 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촬영을 했던 것도 있고 택배라든지 이런 저희 직종이 아닌 다른 분야를 찾아서 가는 동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료들을 쫓아서 가야 되나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는데 위축된 공연계가 언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관객과의 호흡을 꿈꾸는 청년 예술인은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희망이나 바람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그걸 완전히 믿진 않지만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려서 관객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공연 예술계도 타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 한 공연계도 코로나와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텐데요. 문화도시 부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상황을 짚어보고 올 한해 정책과 방향 함께 들어봅니다. 현재 부천 예술인들 등록이 한 1,658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부천의 예술인으로 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면서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천에 이제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퍼센트가 61%가 넘더라고요. 그 분들이 왜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내가 이제 여기서 왜 활동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거주하기도 하시지만 또 여기 부천에서 활동의 시작, 무대를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부천에서 활동하는 거에 정서적으로 어쨌든 결속감, 정주의식 이런 게 좀 높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영상 이런 쪽에 있는 조사 참여자가 좀 많았었는데 그거는 부천이 현재 이제 애니메이션이든 만화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공간에 관한 부분, 연습이나 창작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다 요구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그 공공적인 영역 안에서의 이제 창작 연습 공간에 대한 것들 그게 좀 더 이제 저희가 지원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술인들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항목에 많은 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예술가들의 지원이라는 것들을 좀 어떤 측면의 지원을 하면 좋을까? 또 예술가들 간의 이제 교류나 협력, 생각보다 우리가 예술인들이 서로 잘 알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시와 함께 좀 예술인 지원 정책에 관한 것들을 아마도 만들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신진 작가, 청년 예술가 S라고 해서 청년층에 대한 부분, 또 문학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예술가들의 전반적인 것들 조금 보완하면서 전방위로 좀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이제 존재해서 갈 거고요. 대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 수에 관한 부분을 갖고 공연장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찾아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좀 더 다양하게 시민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동현 부천시의회 전 의장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빠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 이동현 의원이 자진해 사직서를 냈지만 강병일 의장이 사퇴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 의장에게 이동현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면서 시민들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현 전 의장의 의원직 사직서가 처리되면 공석이 되는 부천 상동 지역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